이 튜토리얼은 마야 2018과 소아의 마야 단축키 3.19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넙스 모델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곡선이 많을 경우 폴리곤 모델링보다는 넙스 모델링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하드선 모델링의 경우 전체 쉐입을 잡을 때 넙스 모델링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넙스 모델링 메뉴는 크게 커브와 서페이스 메뉴로 나뉘는데요. 우선 넙스 모델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커브 명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커브 명령을 알려드리기 전에 커브 기초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Curve Tool, CV 커브 툴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Shift 4 눌러서 사이드 뷰로 이동을 하시고 뷰포트를 클릭해 나갑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째 클릭했을 때 커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완료할 때는 W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래는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W를 누르게 되면 커브 툴이 이동 툴로 바뀌게 되면서 커브는 자동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누르기 불편한 엔터키보다는 누르기 편한 W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커브가 완성이 되었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폴리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컴포넌트들이 버텍스, 엣지, 페이스가 있었죠. 커브 같은 경우는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은 컨트롤 버텍스, 에디 포인트, 커브 포인트, 헐 이런 식으로 다른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브젝트 모드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들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표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넙스, 해서 CV, 에디 포인트, 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브젝트 모드지만 컴포넌트들이 넙스 컴포넌트들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의 경우 오브젝트의 표면에 있는 버텍스나 엣지, 페이스들을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만 넙스 같은 경우 이 커브를 컨트롤할 때 보면은 이 커브의 표면 위에 있는 이 X 표시로 되어 있는 이 포인트들, 에디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노란색 동그란 점으로 표시되는 애들 있죠. 이 녀석이 컨트롤 버텍스, 줄여서 이제 CV라고 부르고, 이쪽은 에디 포인트, 줄여서 EP라고 부르는데요. 이 CV를 통해서 EP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덜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적은 포인트로 곡면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폴리곤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커브를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컨트롤 버텍스로 바꿔주시면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 CV당 EP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죠? 동그라미와 X 표시. 그래서 이 CV를 움직이면 커브의 표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V와 이 EP는 절대 만나지 않고요. 항상 떨어져 있지만 단 유일하게 시작점하고 끝점에서만 CV와 EP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보통 CV는 노란색 동그란 점입니다. 이렇게. 그쵸? 하지만 처음하고 그 다음 두 번째만 좀 특별히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죠. 처음에는 시작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모란 라인으로 비어있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는 U라고 돼서 영문자로 되면서 이쪽 방향이 U 방향이라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커브를 그렸을 때 보시면은 이 네모란 사각형과 U가 있는 이쪽이 커브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동그랗게 동그란 노란색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EP는 X 표시로 되고요. 그래서 EP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에딧 포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일 끝점 하고 시작점에만 EP하고 CP가 만나고 그 중간 지점에서는 EP와 CP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CP 하나당 EP가 하나씩 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 시작한 포인트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CV와 끝나기 바로 전 마지막 점 옆에 있는 이 CV에는 EP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인트들은 조금 특수한 포인트로 이 커브의 그 다음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탄젠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커브의 이쪽으로 연장을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면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 커브 진행 방향이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포인트들은 특수한 포인트로서 EP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포인트를 커브를 그리실 때는 이 두 포인트들은 항상 쌍으로 같이 옆에다가 같이 다니게 해주시고요. 이쪽부터가 진짜 CV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포스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셔서 커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죠? 마야 커브 베이직 보시면 아까 해놨죠? 우리가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커브가 있고 커브의 이제 표면 위에 있는 점들은 EP라고 합니다. 에딧 포인트 줄여서 EP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서 EP를 컨트롤하는 버텍스가 있는데 걔가 CV입니다. 그리고 EP하고 EP 사이를 스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커브 같은 경우는 스팬이 3인 커브인 거죠. 그러니까 폴리곤으로 치면 엣지가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CV 하나당 EP 하나씩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단 시작 부분 옆에와 끝 부분 옆에 있는 애들은 EP가 없는 가짜 C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커브 그 다음 진행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만 알려주는 탄젠트 역할을 하는 CV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시작인지 이쪽이 시작인지를 알려주는 거는 왼쪽 부분에 보면 시작점은 사각형, 속이 비어있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바로 옆에 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커브의 시작점인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스타트 포인트, 이쪽이 엔드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CV하고 CV를 이어지는 이 라인 있죠? 주황색 라인. 얘를 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CV를 하나씩 움직일 때는 이 CV를 갖고 움직이시면 되고, 이 CV 전체를 다 한꺼번에 움직이고 싶을 때는 헐을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그쪽 라인에 있는 CV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커브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 위의 점을 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이제 커브를 이 지점에서 이렇게 자르고 싶을 때 디태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커브를 자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자르기도 하고요. 혹은 점을 처음에 이렇게 찍었지만은 다시 중간에 점을 하나 더 넣고 싶을 때는 커브 포인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insert no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그 커브 명령어를 통해서 점을 추가할 때 CV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CV가 추가되면서 바로 옆에 EP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마우스 컴포넌트들을 보시면은 CV가 있고 EP가 있고 헐, 그 다음에 커브 포인트, 이렇게 넙스의 커브의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시고 컨트롤 A를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팬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커브는 지금 스팬이 하나, 둘, 3개짜리 커브죠. 그래서 이렇게 스팬이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스팬이 EP 하나당 CV가 하나니까 스팬 3개짜리면은 CV가
4개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2개가 더 필요해서 총 6개가 있어야지 3칸짜리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특수한 이 CV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지 이제 나중에 커브를 그릴 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커브를 그려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두 번째 커브를 그냥 진짜 두 번째 CV를 진짜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 각져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 에디 포인트를 해보시면 CV랑 켜보시면은 첫 번째 이 스팬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공류를 표현할 때 이 점과 이 CV, 이 두 CV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왜? 얘는 가짜니까. 얘는 이 방향성만 알려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얘하고 같이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하고 항상 친구처럼 같이 다니고 마지막 포인트도 마찬가지 가던 진행 방향으로 항상 친구처럼 같이 다니게 그리고 이 세 번째 포인트부터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커브를 그려 주실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이 두 번째와 마지막 바로 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지워주시고 그리시려면 이제 진행 방향으로 한번 찍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찍힙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가던 진행 방향으로 하나 더 찍어 주시고 딱 완료를 시켜 주시면 이제 CV랑 EP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간격이 깔끔하게 되고 이 커브도 각진 없이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애는 이 녀석 항상 쌍으로 다녀야 되는 끝부분 2개는 항상 쌍으로 다녀야지 된다는 거. 커브 그리실 때 요거 가늠해 주시고요.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저 이제 커브 그릴 때 커브의 장점이 적은 포인트로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커브의 장점인데 얼마큼 찍어야 될지 점을 그죠? 너무 적게 찍으면 또 컨트롤이 묘사하기가 힘들고 디테일을 묘사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찍으면 폴리곤에 비해서 적은 포인트로 컨트롤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장점이 없어지죠. 그럼 똑같아지니까 폴리곤하고 점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진행 방향으로 2개를 같이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평으로 계속 찍고 싶으시면은 Shift 누르고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수직으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각으로 하고 싶으시면 3개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은 이 부분이 각이 져서 이제 모서리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되고 싶으시면은 이 간격을 늘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R값이라 해서 이 반지름이 커진 곡률이 표현이 되고요. 이 세 점이 모이면 모일수록 각져 보이죠. 이거는 폴리곤 모델링 할 때도 엣지하고 그 주변 옆에 있는 엣지가 가까울수록 각져 보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3번 눌렀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도 아닐 때는 그냥 적당히 2개 정도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90도 이상 꺾이고 싶으실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3개 이상 찍어 주시고, 만약에 180도다 그러면 최소 6개는 찍어 주셔야 돼요. 90도당 3개니까 그죠? 이 정도는 찍어서 180도 이상 표현을 할 때는 6개 이상은 찍어 주셔야지 표현이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2개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곡률 표현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189니까 90도당 3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90도가 아닐 때는 2개 정도나 이렇게 넓게 찍으셔서 그냥 가셔도 되고, 이렇게 90도 이상일 때는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고 6개는 찍어주셔야지 제대로 표현이 된다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던 진행 방향으로 하나 더 친구처럼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그쵸? 아까 조금 전에 표현했던 거 너무 두 번째 거를 너무 멀리 찍으면은 이제 첫 번째 스팬이 너무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각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항상 같은 진행 방향으로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찍어 주신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도 진행 방향으로 하나 더 찍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두 포인트에 EP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시작점에 두 개 항상 같이 찍어주시고 직각을 표현한 모서리를 날카로운 모서리를 하고 싶다. 그럼 세 개를 모아주시면 되고 조금 더 둥근 모서리를 하고 싶다. 그럼 세 개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도 안쪽에서 꺾일 때는 두 개 정도만 돼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0도 이상 돌 때는 6개는 찍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마지막에 하나 더 찍고 끝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마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커브를 본격적으로 커브 메뉴 여기 있는 이것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흡수 이거는 잠깐 이쪽에 놔두고 커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이쪽에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커브를 그리실 때 자, 이렇게 두 개 찍고 이렇게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 마우스 클릭해서 CV로 이제 컨트롤을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 조금 더 내려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 점을 좀 덜 찍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을 추가하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커브 포인트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브 위에 점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에다가 인서트 낫이라고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커브 포인트가 생겼죠. CV가 생겼죠. 그 부분에.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확인해보면 CV랑 에디 포인트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아까 스팬이 4개였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팬 값은 제대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min max 밸류 이제 0부터 4로 돼 있으면 여기 이게 원래 스팬이 4였으니까 처음이 0이고 끝부분이 4였는데 지금 아직 얘가 새로 들어온 점을 인식을 못합니다. 스팬 값은 제대로 늘어났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 길이 값이 표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점을 추가를 했으면 원래 만든 거에서 점이 추가가 돼갖고 변화가 생겼죠. CV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럴 때는 리빌드로서 재계산을 한번 더 해주셔야지 이제 깔끔하게 이 커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박스를 열어서 리셋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길이 값을 뭐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길이를 0부터 1로 표현하는 방법과 스팬이 오면은 0부터 5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0 to 1하고 0 to 스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그쵸? 5칸짜리면은 0부터 끝이 5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스팬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 3, 4, 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V 개수는 그대로 유지 5개 이 점의 CV 점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계산만 다시 정렬을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표시를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딱 해주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표현이 제대로 됐죠. 0부터 5로 표현이 됐고 EP도 서로 위치값이 제대로 다 가면서 자 언도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됐을 때는 여기에 새로 들어온 EP CV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 X 표시가 2P였는데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대로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CV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EP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애가 있으면 옆으로 조금씩 가면서 정렬이 되거든요. 이 리빌드 커브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이 CV 개수가 변화가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줄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줄이는 방법은 그냥 우클릭해서 CV 선택한 다음에 CV를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줄었을 때도 얘는 아직 길이 값을 그대로 5로 인식을 합니다. 스팬이 지금 4로 줄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리빌드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요 포인트 위치대로라면은 커브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거죠. 아까는 조금 잘 계산이 안 돼 있던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V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늘어나거나 아니 줄어들거나 했을 때는 항상 리빌드 커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커브 포인트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찍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디태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두 개로 그 지점으로 나눠집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래서 리빌드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옵션 값 그대로 하면 스팬 2개짜리 제대로 표현이 됐고 얘도 마찬가지 리빌드 해주시면 0부터 3으로 스팬 3개짜리 그죠? 처음하고 끝은 커브가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새로 생깁니다. 자동으로 CV는 이 처음 끝점하고 끝점 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옆에 마지막 점 옆에 CV가 자동으로 생기죠. 왜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여기가 끝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클로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커브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 이어서 하고 나머지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밑에 보시면 형태가 오픈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열린 커브일 경우 이렇게 오픈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픈 클로즈를 한번 딱 해주시면은 여기가 바뀌죠. 순환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거 누르면 다시 오픈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오픈하고 순환은 나오는데 그럼 클로즈는 뭐냐? 얘는 순환이면은 CV하고 에디 포인트는 필요 없으니까 CV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컨트롤 V, 컨트롤 버텍스 선택하시고 화살표 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끝점하고 시작점하고 여기가 네모로 돼 있는 이 CV가 시작점이라고 했죠. 여기가 시작점이고 시작점이자 끝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한 칸씩 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커브 포인트에서 여기를 찍었어요. 찍고 나서 여기를 디태치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커브 포인트 해보시면은 선택해 보시면은 이쪽 끝점에서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가 끝점 마지막 바로 전이고 여기가 끝점 그 다음에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끝점하고 시작점이 지금 클로즈라고 돼 있는 건 같은 자리에 있기만 하고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는 끝점하고 시작점이 동시에 한 점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순환일 때는. 그래서 클로즈하고 순환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점이 하나냐 두 개냐 그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보시면은 가다가 끝점에서 한번 하고 이제 시작점이 된 거고 이게 끝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픈 클로즈의
명령입니다. 커브를 닫거나 아니면 열게 하는 명령이죠. 오브젝트 모드. 자, 다시 오브젝트 모드 딜리트 해주시고 새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완료를 했어요. 근데 내가 다시 이어서 그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커브를.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Add Point Tool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끝점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커서도 다시 십자로 바뀌고, 그럼 계속 이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Add Point Tool입니다. 연장해서 커브를 그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데 Extend라고 연장하는 겁니다. 이건 포인트를 추가하는 거고, 이건 그냥 그대로 연장.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 수치만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클릭을 하면 1만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늘어나는 방향은 뭐냐? 아까 그 했던 이 커브의 탄젠트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이 두 번째 마지막 끝점에서의 그 전 점에 이게 이제 탄젠트라고 그랬죠. EP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해보시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실 수도 있고 연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직접 Add Point 툴로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과 이어서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되는 부분을 커브를 커브로 자르는 방법입니다. 커브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커브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완료하고 또 새로 커브를 그리고 싶을 때는 Y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툴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걸로 컷, 이 교차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컷이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보시면은 리셋을 한번 하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하고, 그래서 두 개 다 선택을 하시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을 하시고 어플라이 하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근데 지금 다 잘렸죠. 이렇게 4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자를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죠. 처음 커브를 두 번째 커브로 잘라서 두 번째 커브를 안 잘리고 첫 번째 대상만 잘리게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커브로 자르기, 이걸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나중에 하면 얘로 첫 번째 선택한 애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잘립니다. 컷 하실 때 이 두 가지 옵션으로 두 가지 옵션 중에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태치를 해보겠습니다. 커브를 2칸짜리 스팬 2개짜리 커브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얘를 완료하고 또 그리고 싶을 때는 Y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를 눌러서 커브 스냅으로 이렇게 끝점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완료를 하겠습니다. 선택해 보시면 얘는 스팬 2개짜리, 얘도 스팬 2개짜리죠. 보시면은 두 개 다 선택하고 EP를 열어보겠습니다. 그죠? 스팬 2개짜리. 그 다음에 CV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 커브가 이어져 보이려면은 이 탄젠트가 서로 끝 탄젠트와 얘 끝 탄젠트 방향과 이 시작점의 끝 탄젠트, 처음 탄젠트 방향이 일치를 해야지 이 부분이 안 끊어져 보이고 깔끔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살짝 틀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다르면은 이렇게 끊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방향을 이 탄젠트 방향하고 가령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 탄젠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 세 점이 일자죠. 그래서 탄젠트가 일치를 하니까 얘가 이렇게 이어져 보이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커브지만 이렇게. 그래서 커브 넙스 모델링 할 땐 이렇게 따로따로 곡률이 다른 경우 이제 끊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만나는 지점이 이어져 보이게끔 하려면 이렇게 탄젠트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제 얘를 한번 어태치로 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스팬 2개, 얘도 스팬 2개. 그러면 스팬 2개짜리 2개짜리 합치면 스팬이 4개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어태치 옵션을 열어서 리셋을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밑에 옵션에 Keep Original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커브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2개 합친 어태치한 커브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모양이 원본이랑 봤을 때 이제 달라지죠. 지금 보시면 이게 기존 커브고 이게 어태치한 커브인데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따로 돼 있을 때는 얘가 끝점 바로 전점이니까 유지를 하지만 어태치 딱 되는 순간 여기는 끝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CV가 날아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이 두 번째 CV가 여기서는 첫 점 바로 두 번째 점이기 때문에 두 번째 CV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지만 하나로 붙는 순간 여기는 첫 번째 점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 CV는 여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쳐진 애 CV를 보시면은 이 녀석의 CV를 보시면 얘 두 개를 하이드 해볼게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 세 점 가지고는 이 모양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얘를 다시 해보시면, 그래서 이 S자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선 이 포인트가 실제로 중간 지점이지만 추가가 되어야지 이 곡률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순간 얘는 끝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과 이 두 CV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에 보시면 여기 인서트 낫이라고 어태치 할 때 이런 원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 끝점과 첫 점 옆에 있는 이 포인트들에다가 인서트 낫으로 CV가 추가되면서 이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빅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둘 플러스 4 해갖고 스팬이 4가 되지만 얘 두 개가 추가가 되면은 이제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인서트 낫을 체크를 하시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원본과 어태치 된 게 모양이 똑같죠. 대신 얘는 스팬이 4가 아니라 6으로 늘어났죠. 왜? 인서트 낫으로 CV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스팬이 2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양을 원래 커브를 유지한 상태로 어태치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첫 점하고 끝점 옆에 있는 점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서트를 그러니까 CV를 추가를 해서 이 모양, 곡선 모양을 커브 모양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어태치하고 싶으시면 이 인서트 낫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고 어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원본 커브가 필요 없으시다면 이 옵션을 끄고 나서 하시면 되겠죠. 자, 언두.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커브가 있을 때 두 개 선택하고 오리지널 없이 체크 딱 해주시면 마지막 최종 연결된 어태치된 커브만 하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히스토리 지워주시면 나머지 찌꺼기 트랜스폼 노드는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바뀌었죠, 원래. 그래서 스팬이 원래는 둘 해갖고 4로 얘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추가된 걸 인식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리빌드로 옵션 열어서 두 개 체크하시고 리빌드 딱 해주시면 정렬되면서 깔끔하게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태치하고 나서도 항상 리빌드를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어태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필렛을 알아보겠습니다. 커브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Y 눌러서 계속 완료, C 누르고 커브 스냅, 네,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두 개 선택을 하고 필렛 옵션 열어서 리셋 한번 하고, 이게 이제 반지름이거든요. 요 R값. 그래서 1은 좀 크니까 0.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 커브 선택하시고 리버스를, 지금 보면은 커브는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 보이죠. 그래서 커브 하나 선택하고 리버스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 생성된 게 보이죠. 커브 방향을 바꿔줬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얘하고 여기 아직 살아있죠. 내가 필요한 건 이 모서리 깎은 거니까. 그럴 때 이 트림이란 녀석을 옵션을 켜고 나서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지우고 히스토리 한번 지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트림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필렛 돼 있는 애, 그 다음에 원본, 네. 그죠? 이렇게. 끝점 요 뾰족한 애는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옵션까지, 조인 옵션까지 키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합쳐집니다. 다시 언두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조인까지 켜고 해주시면 이렇게 아예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찌꺼기 노드는 히스토리 Alt D 눌러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커브 하나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 연결된 부분, 모서리 깎는 필렛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얼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누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탄젠트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어져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특히나 이렇게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공유리, 공기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아주 매끄럽게 표현이 돼야 될 부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를, 이 공유를 훨씬 더 정밀하게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끝점만 맞은 상태를 이제 지오메트릭 컨티뉴어티라고 해서 G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젠트, 첫 번째 탄젠트 그래서 두 개 CV 보시면 이 두 탄젠트가 맞는 상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겠죠. 이렇게 일자가 되는 상태, 이 상태가 G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젠트까지 맞을 때 이렇게까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갖고 이 좌우 두 점, 두 번째 탄젠트까지 다 맞는 상태가 이게 이제 G2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공기나 이런 경우는 G2 이상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가 진짜 깔끔하게 딱 일체형처럼 느껴진 공률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끝점만 맞은 상태, 접촉만 딱 된 상태를 G0, 그 다음에 첫 번째 탄젠트만 맞는 상태를 G1,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까지 맞는 상태를 G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품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주셔야지 이제 리플렉션 했을 때 이게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손으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얼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선택을 해주시고 얼라인 명령어 딱 해보시면은 여기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컨티뉴티 이제 얘를 포지션으로 하면 이게 G0,
위치가 안 맞을 때 위치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초점이 안 맞는다. 이렇게. 약간 안 맞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선택을 하시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끝점만 딱 알아서 얘가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지금 맞추려고 하면 얘가 얘한테 맞든지 얘가 얘한테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포지션 값 첫 번째 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첫 번째가 움직여서 맞는 거고 두 번째로 하시면은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딱 맞겠죠. 그리고 보스로 하면은 뭐 서로 내려와서 이렇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젠트만 맞춰주는 거죠. 이 탄젠트하고 이 탄젠트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건 어떤 걸로 할 거냐? 뭐 얘를 기준으로 하고 첫 번째 걸 움직이겠습니다. 퍼스트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탄젠트가 일자로 이렇게 딱 포지션 맞춰지면서 탄젠트까지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G1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커버처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을 하면 G2까지도 맞게 됩니다. 하시고 포지션 그 다음에 커버처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까지 해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일자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여기가 진짜 매끄럽게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커브 모델링 하고 나서 얘를 기반으로 넙스, 서피스를 만들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딱 시켜 보시면은 이게 G0냐, G1이냐, G2까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리플렉션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포지션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합쳐놓은 상태에서 한번 퍼스펙티브로 나온 다음에 이 옵션으로 이제 커브 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 넙스 명령어를 주거든요. 서피스에 가셔서 익스트루드 디스턴스로 하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오브젝트로 돼 있어. 지금 딱 눈으로만 봐도 여기가 딱 끊겨 보이죠. 지금은 이제 G0이기 때문에 끝점만 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재질을 하나 넣겠습니다. 리플렉션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그래서 블린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블린 밑에 리플렉션 컬러에다가 클릭하셔서 environment texture 클릭하고 MB4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로 파일을 하나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뭐 HDR 아무거나 아무 이미지나 넣어주시면 이걸 환경 맵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선택 재질 선택하시고 이거를 블랙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리플렉션을 끝까지 1로 올려주신 다음에 빅범 눌러보시면 리플렉션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딱 끊겨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옵션을 한번 컨티뉴티를 맞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닫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아웃라인을 잠깐 닫고 두 개로 비교한 다음에 여기를 퍼스펙티브 똑같이 해주시고 똑같이 여기는 그냥 사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에서 넙스는 안 보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커브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히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커브의 컨티뉴어티를 조절을 하면 여기가 그걸 기반으로 만든 서피스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커브에 가서 얼라인 이렇게 딱 해보시면은 포지션이 아니라 탄젠트까지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맞춰지죠. 그러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그렇게 돼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G2까지 맞춰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진짜 완벽하게 곡률이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끊겨 리플렉션이 전혀 끊겨 보이지 않고 지금 분명히 오브젝트는 따른데도 불구하고 그죠? 전혀 티가 안 나죠? 그죠? 이게 아까 G1일 때랑은 느낌이 다르죠? 1은 약간 티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를 G2까지 맞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전 완벽하게 하나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렉션 되는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는 이 커브를 이렇게 얼라인으로 G2까지 맞춰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한 서피스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넙스 명령어의 기초인 커브 명령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커브 방향 바꾸는 거 아까 이렇게 커브가 이쪽이 시작점이죠. 그러면 이 커브를 방향을 바꾸는 건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쪽이 시작점이 바뀝니다. 시작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익스트루드 되는 방향도 바뀌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제가 이제 금방 오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 남았구나. 요거 옵셋. 옵셋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지우고 옵셋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지워주시고 커브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렸을 때 이 안쪽으로 옵셋 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옵셋을 해보시면 그죠? 그래서 1만큼 0.5만큼만 할까요? 0.3 이런 식으로 이건 스케일로 만들 수가 없겠죠. 스케일로 만들면 얘를 카피를 해서 컨트롤 D 해서 스케일로 하시면 센터 피봇 한 다음에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원본하고 이런 모양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애를 만들려면 옵셋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스케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죠?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은 또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 떨어져. 이 옵셋으로 하고 나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값 주시면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기본 라인을 만들고 바로 옆에 간격이 일정한 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을 때 옵셋 커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브 명령어 중에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한번 훑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만들어진 커브를 가지고 이제 서피스 명령을 이용해서 넙스 서페이스를 만드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다른 분들도 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